나의 주홍글씨는 무엇인가? 주홍글씨가 일러준 행정사의 윤리학.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진실을 듣는 것이다라고 괴테는 말했다. 나단쓴 호손의 주홍글씨를 다시 펼치며 이 말의 무게가 가슴에 와닿는다. 간통죄로 주홍글씨어를 가슴에 달고 살아가야 하는 헤스터 프린의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넘어서 진실과 거짓, 용서와 단죄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한다. 행정사라는 직업을 가진 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실이라는 단어 앞에서 주저하게 된다. 특히 산업재해나 행정심판 사건을 다루다 보면 진실은 결코 흑백 논리로 나뉘지 않는다는 걸 매번 깨닫는다. 주홍글씨의 등장인물들처럼 내가 만나는 의뢰인들 대부분 힘없는 의뢰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 영세사업자들, 근로자들 도 각자의 사연과 아픔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헤스터 프린, 그 굴복하지 않는 존재감. 헤스터 프린을 처음 만났을 때 아니, 정확히는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이미 몇 년의 경험을 쌓은 후였다. 공정거래 사건으로 고민이 깊던 시기였는데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 대표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더 노력해야죠라며 체념하던 모습이 오버랩됐다. 헤스터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다. 주홍글씨를 달고 살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 낙인을 통해 더 강해졌다. 그녀는 사회의 시선을 감수하면서도 딸 펄을 키우며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저 여자는 죄인인데 왜 저렇게 당당할까? 청교도들이 수군거릴 때 나는 묻고 싶었다. 당신들은 과연 얼마나 깨끗한가? 딤즈데일 목사의 이중성과 의뢰인들의 그림자. 아서 딤즈데일 목사야말로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이 아닐까 싶다. 헤스터와 함께 죄를 지었으면서도 7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의 모습에서 나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얼굴을 본다. 행정심판 사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다. 분명히 법규를 위반했으면서도 몰랐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며 발뺌하는 사업자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안전교육을 철저히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형식적인 서류 작업에만 그쳤던 업체들. 딤즈데일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한다. 이들도 나름대로는 괴로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죄책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큰 상처를 만든다는 걸 이 소설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준다. 칠링워스의 복수와 증오의 무게. 로저 칠링워스는 헤스터의 남편이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는 지적이고 냉철했지만 복수심에 사로잡혀 괴물이 되어간다. 딤즈데일의 정체를 알아낸 후 그를 은밀히 괴롭히며 복수를 실행한다. 칠링워스를 보면서 흠칫한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의뢰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공정거래 위반 사업자를 만날 때, 산업재해 가해기업 대표를 상대할 때 마음 한편에서는 도덕적 우월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 병우가 너는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니? 스스로에게 묻는다. 칠링워스처럼 복수심과 증오에 사로잡히면 결국 자신도 파멸한다는 걸 이 소설은 경고한다. 행정사로서 의뢰인의 잘못을 지적하되 그들을 완전히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는다. 을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 계기. 초보 시절에는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다. 법은 법이고 잘못은 잘못이었다. 마치 청교도들이 헤스터에게 주홍글씨를 달게 했듯이 나도 사건을 흑백 논리로 재단했다. 그런 내게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다. 중소유통업체 사장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납품단가이나 압력을 받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공정위에서는 충분한 증빙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다. 증빙 자료만 더 모아서 재신고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그 영세업체 사장을 여러 번 만나면서 깨달았다. 그는 20년 넘게 성실히 사업을 해온 을의 처지였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왔지만 거래 중단이 두려워 참아왔다고 했다. 공정위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압력이 구두나 암묵적 방식으로 이뤄져 입증이 어려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의뢰 현실과 법적 요구사항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고민이 깊었다. 그때 선배가 조언해줬다. 판례부터 찾아봐. 관련 판례를 뒤지다가 희망적인 대법원 판결을 발견했다.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암묵적 압력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바로 우리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였다.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진실의 무게. 몇 년의 실무를 거치며 깨달았다. 진실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주홍글 씨에서도 마찬가지다. 헤스터의 죄는 분명하지만 그녀를 그 상황으로 몰고 간 사회적 구조와 개인적 사정들이 얽혀 있다. 딤즈데일의 위선도 단순히 비난할 일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과 사회적 압력의 결과물이다. 공정거래 사건을 진행하면서 만난 중소기업 대표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가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발끈했다. 하지만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도 원청업체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아왔던 피해자이기도 했다. 선생님, 저도 살려고 그런 거예요. 원청에서 단가를 깎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는데.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헤스터에게 주홍글 씨를 달게 했던 청교도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선악구조로 재단하려 했던 것이다. 현재 진행형인 깨달음. 지금도 여전히 어렵다. 행정심판 사건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원칙은 지켜야 하는데. 라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한다. 큰 그림에서 보면 법과 원칙이 중요하지만 개별 사안을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사정들이 얽혀 있다. 최근에 담당한 사건이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위생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위생용품까지 제대로 갖추기 어려웠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법은 법인데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의 어려움이 이해됐다. 헤스터가 주홍글 씨를 달고도 당당했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상황을 만든 복합적 요인들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뢰인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하여. 주홍글 씨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헤스터가 딤즈데일과 숲에서 만나는 장면이다. 7년 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의뢰인들과의 소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진실한 소통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법조문을 설명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전부일까? 아니면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일까? 2년 전 담당했던 산업재해 사건이 떠오른다.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50대 근로자가 의뢰인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번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 그는 3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지만 나이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선생님, 저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가족 먹여 살리려면 일해야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니 그의 절박함이 느껴졌다. 결국 추가 의학적 소견서를 받고 작업 환경과의 상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완해서 재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때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말이 잊히지 않는다. 선생님 덕분에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용서와 구원의 가능성. 주홍글 씨의 마지막 장면은 강렬하다. 딤즈데일이 마침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는 비로소 평화를 찾는다. 헤스터는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지켜본다. 행정사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변화를 보여줄 때다. 그리고 그들이 선생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할 때 나는 이 일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느낀다. 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던 한 사업자는 나중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처음에는 억울했는데 이제 이해해요. 앞으로는 정말 공정하게 사업하겠습니다. 그게 결국 저에게도 더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헤스터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갔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진정한 속죄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행정사로서의 윤리적 고민. 5년차가 된 지금, 나는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 앞에서 고민한다.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대리대행인의 역할과 사회 정의를 위해 원칙을 지켜야 하는 전문가의 책임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주홍글 씨는 이런 고민에 하나의 답을 준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민하는 자세다. 헤스터가 주홍글 씨를 달고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했기 때문이다. 행정사라는 직업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완벽한 판관이 아니다. 다만 의뢰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동반자 역할을 할 뿐이다. 낙인을 넘어선 인간의 주홍글 씨를 덮으며 드는 생각은 이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주홍글 씨를 달고 살아간다는 것.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한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성장의 발판으로 삼느냐다. 행정사로서 만나는 의뢰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되 그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이 아닐까?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인간적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주홍글 씨가 일러준 행정사의 윤리학이다. 헤스터 프린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것은 사랑이었다. 딤즈데일에 대한 사랑, 딸 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 나도 의뢰인들과 만날 때 이런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한다. 까칠하고 어려운 의뢰인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도 나름의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잡한 사건에 얽힌 이해관계를 정리할 때도 모두가 조금씩은 옳고 조금씩은 틀릴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려 한다. 어느 누구도 오랫동안 한 얼굴은 자신에게, 다른 얼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중성을 가질 순 없다. 결국 어떤 얼굴이 진짜인지 혼란에 빠지게 될 테니. 마이너스 너세니얼 호손 주홍글 씨.